안녕하세요, 선한니치입니다. 부동산 임대로 월세 수입이 생기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저도 남편 직장 의료보험에 피보험자로 있다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안 내던 것을 내게 되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절세에 신경 쓰는 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1번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1번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2번 재산세 과표 3.6억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더하기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따라서 월세를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매달 30만 원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건보료 기준은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매년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보료도 매년 조정이 되어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건보료 조정이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결과가 10월에 공단에 통보됩니다. 조정된 결과는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 10월까지는 공단에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지체 없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7월부터 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에 제출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11월부터 자동적으로 낮아진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낮아진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에 종합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에 즉각 조정 신청을 했고 이번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부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가구 운영을 하면 매년 소득이 변동될 텐데 줄었을 경우에는 즉각 조정 신청을 해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 문의, 2번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팩스로 발송, 3번 전화로 팩스 수신 확인, 4번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연락이 오고 5번 추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제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을 보냈더니 지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서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을 선택합니다. 증명 구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체크합니다. 증명서를 제출해서 팩스나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출력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 납부를 선택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 내역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를 넣으면 신고 내역이 보입니다. 신고서 목록에 보이는 모든 서류를 출력하여서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보내고 당일날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변동 내역과 6월분 환급분까지 적용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보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데요. 고지서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금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상세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꼼꼼히 보면 세금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어떤 항목에 점수가 부과되는지와 내 점수도 세부 내역별로 알 수 있습니다.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찾아봐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용어와 친숙해지는 것이 공부의 8알입니다. 항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계산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 빼기 7번 빼기 8번 곱하기 12.27%라고 되어 있는데요. 6번은 건강보험료입니다. 7번과 8번은 어떤 감면이나 감액 요인이 있는지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뺄 것은 빼고 12.27%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고지서에는 계산 공식과 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지서를 꼼꼼히 보는 습관을 기르면 세금 이해도가 쑥쑥 올라갑니다.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적성에 안 맞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사업이 쉬워지는 것이지 시간만 흐른다고 임대사업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가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